대선 국면에서 사법부가 갑자기 선거에 개입을 했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러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대선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도 조희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다 드러나면서 그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지점이 아마 대선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북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만약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대선은 후쿠시마 대선이 되거나 남북 정상회담 대선이 되거나 이런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 구조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와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이들을 개혁시켜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로 재탄생시킬 것이냐. 지금까지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었다면 조희대가 이걸 딱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만 가져가야 되지. 뭐 김문수가 단일화되어 오든 한덕수가 단일화 오든 이들과 함께 정책적 논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줬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선거 캠페인이 없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배후에 있는 김앤장까지 다 파고들자.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법무법인들의 이 카르텔 구조는 알고 보니까 너희들끼리 다 해먹더라.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난 법률 자문 비용 또는 소송 비용을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결국에는 특정 기업, 특정한 재벌, 특정한 사람 편 다 서고 국민 편 너가 서지 않았네. 국민들은 김앤장 한번 가려면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법률 서비스 받을 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 구도의 중심에 김앤장이 있다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이번에 한번 대선 때 따져보자. 다만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거론해서 가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가느냐 언론이 다루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드러내놓고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판단 누가 할 것이냐?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문제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가 14일 날 국회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안 나오면 사퇴할 거예요. 근데 나와서 설명하면은 견뎌 보려고 할 거고 만약에 조희대가 14일 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대법원장으로 버티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민심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지는 그냥 실수나 착각만 했다라고 아직도 안이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14일 날 이전에 사퇴하거나 나와서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되거나 그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사퇴하고 말고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그 자리에 버티고 있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우리가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법부와 조희대를 서로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법부를 그렇죠. 망친 거는 조희대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조희대와 사법부의 분리시켜서 조희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이제 평론하는 사람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법부와 조희대를 분리하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자, 경찰 출신이고 지금 법률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개인과 경찰을 분리해서 우리가 사고합니까? 공직자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면 그 공직자 전체와 그 개인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아요. 유독 우리는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 검찰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검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서 좀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걸 검찰 전체를 욕을 해야지. 그 개인과 다수의 검찰은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이걸 붙일 이유가 없다. 사법부도 똑같이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저렇게 했으면 절대 다수의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않은 대로 하면 되지. 드러난 사안은 드러난 사안대로 사법부 전체를 놓고 우리가 다루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개혁이나 국민을 위한 법치 수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우리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의대가 이번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내부에서의 반발 때문인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사법부 내에서도 조의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장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굉장히 뭐 이러다가 정말 우리 사법부 다 말아먹겠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해 주는 건 또 필요하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